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대학에서 대대장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국방부와 부대 지휘 현장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 안 장관은 지휘관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사고는 없다면서 기본 지키기와 정성을 다하는 지휘 철학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1일까지 네이비 위크인 서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의장대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승용 주무관이 상금 1,000만 원 전액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주무관은 국가적 재단이었던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 진화 지원에 나선 장병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대상의 영예를 아는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대학을 방문해 대대장 보직 예정인 중령 계급 장교를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안 장관은 군 현장 지휘관들에게 먼저 다가가 본립도생을 강조하며 기본과 정성의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열띤 환호와 함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오릅니다. 안 장관의 대대장 역량 강화 특별 강연에는 대대장 보직 예정자 교육과정 막바지에 있는 118명의 학생 장교들이 참석했습니다. 부대 지휘의 핵심인 대대장의 리더십부터 바로 세우고 국방부와 지휘 현장 간의 온도차를 줄이고자 이번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 장관은 가장 먼저 대대장 보직 계급인 중령이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병사의 입장에서는 매일 부딪히는 사람이 중령들이고 대대장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계급은 중령들이다. 이어 장관 첫 지휘 서신으로 전파했던 본립 도생을 강조하며 예비 대대장들이 임지로 돌아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 부대 관리에 매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최근 군부대 사고의 대부분은 기본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계획, 실행, 확인, 점검의 기본 원리를 매 업무마다 적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지휘관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사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는 지휘관이 돼주길 주문했습니다. 대대장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해야 할지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기본의 중요성과 기본 원리의 실천을 통해 훌륭한 대대장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살과 같은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관만의 방법을 묻는 질문에 안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장병의 마음을 감성적 접근으로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호응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장관의 의중을 담은 이번 특별 강연은 교보제로 제작돼 받아보길 희망하는 부대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평소 우리 군 최고의 계급을 중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해당 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 대대장들이 앞으로 우리 군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대한민국 신임 대대장 화이팅!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11월 11일은 우리 해군 창설 80주년입니다. 이에 해군과 해병대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5일부터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박인배 기자가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창한 가을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타난 해군 해병대 의장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의장대 공연에 연신 박수 갈채가 쏟아집니다. The show was really nice. I like the synchronization. It's really young boys, and I'm fascinated that they managed to do it so synchronized together. The Korean Navy looks awesome. 올해 우리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네이비 위크인 서울 현장. 해군 해병대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밀리터리 예능을 통해서 해군에 대해서 알아갔었는데 이렇게 부스를 통해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 해군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전역한 해군 병들도 해군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또 하나 만듭니다. 대한민국 해군이란 자부심을 영원히 간직하려 합니다.
해군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웃었던 추억이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입대 예정인 분들이 계신다면 해군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승!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 시민들은 창군 역사 사진전을 관람하며 해군의 창설과 발전 과정도 살펴봅니다. 해군 해병대가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자랑스러움과 고마움을 한껏 느낍니다. 또 이렇게 늠름하게 하시는 것 보고 너무나도 감동이 깊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너무 멋있게 봤고 멋있는 해군이 되고 싶습니다. 해군의 80년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광장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모인 해군과 해병대.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선 해군 창설 80주년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이 10일부터 15일까지 호주를 방문해 양국의 상륙군 발전 등 군사 외교를 전개합니다. 주 사령관은 먼저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 한국-호주 상륙군 발전회의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호주군은 육군 소속 해병대대와 강습 상륙부대가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있어 한국 해병대와 호주 육군은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 등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 사령관은 또 호주 합동작전사령부에서 주요 관계자들과 인도태평양 공동안보대응과 한국-호주 상륙전 발전 및 연합훈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 중국 경쟁과 동맹정책 등 변화하는 미래 안보 환경 속에서 다자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호 안보 협력 대화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드니 무어파크에 6.25 전쟁 참전비를 찾아 호주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양국의 우호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란 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 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10일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분과의 소속 민간 전문가 10여 명은 방첩사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로부터 방첩사의 여러 문제점과 함께 개선 방안들을 청취했습니다. 방첩 보안 분과위는 방첩사의 임무와 기능을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재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분과위가 마련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방첩사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 당시 진화 지원으로 국가적 재난 극복에 기여했던 장병들의 모습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은 큰 감동을 전하며 제15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수상자 이승용 주무관은 상금 1,000만 원 전액을 기부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이 주무관을 만났습니다. 짙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장병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잿가루를 걷어냅니다. 그 순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담은 사람, 바로 육군학생군사학교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제15회 호국미술대전에서 그의 작품 화마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군인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경북 일대에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여태 제가 나갔던 그런 재해재난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말 그대로 그냥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가서 바뀌게 되었고 이런 마음들을 제가 프레임에 꼭 담아야겠다. 제가 화마가 핥히고 간 흔적들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후대에 넘겨줘야 할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자연유산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메시지를 담아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 주무관은 평소에도 부대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현장을 직접 누비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왔습니다.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모습에 동료들은 늘 성실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현장에 나가면은 생각하는 게 꼭 하나가 있습니다.
프레임에 진심을 담아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진으로 그 우리 육군 장병들의 헌신, 숭고한 희생, 이런 메시지가 너무. 그는 받은 상금 1,000만 원 전액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습니다. 화재로 시리에 빠진 주민을 생각하며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저는 좀 악몽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에 가신 분들만 아는 그런 좀 마음 아픈 일이고, 이게 또 쉽게 잊혀지지는 않더라고요. 또 보니 제가 그 의성 지역의 그 산불 현장지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부스가 있었습니다. 좀 발벗고 현장에서 많이 그 헌신하시는 모습에 저도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겁니다. 잠시 있는 그 임시 대피소에서 그 주민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우리 육군 장병들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남기도 했고, 정말 이 큰 상을 받게 된 만큼 이거는 정말로 의미 있는 곳에 쓰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세금 공제로 일부가 빠졌지만 사비를 더해 기어이 1,000만 원을 채웠습니다. 네,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얼마를 받든지 간에 1,000만 원이라는 그런 그 워딩, 그런 액수를 생각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네, 그냥 뭐 세금이 얼마 떼지고 그런 거는 그냥 관계없이 그냥 사실 1,000만 원에 꽂혔던 겁니다, 저는. 기부가 처음이라는 그의 행동은 주변 동료들에게도 잔잔한 울림을 줬습니다. 선행이 알려지자 함께 근무하는 이들도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나눔을 행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갖게 됐다는 이 주무관은 끝으로 포부를 전했습니다. 우리 육군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듯,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다시 오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이 보일 때까지 우리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술로 장병의 헌신을 기록하고 그 상금으로 나눔을 실천한 이승룡 주무관. 이 주무관의 화마는 단지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진심과 책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담은 진정한 호국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KFN 뉴스 신서진입니다. 전군의 인쇄기관을 통합해 국방 업무와 관련한 출판 콘텐츠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출판지원단인데요. 인쇄 출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발전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출판지원단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대전광역시에서 민학군이 함께하는 인쇄출판 상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2025 국방출판문화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세미나엔 군 관계자 외에도 한국인쇄학회와 한국폴리텍대학, 민간인쇄업체 등 많은 출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국방출판지원단과 민간출판산업의 경험과 기술, 학계의 지식을 한자리에 모아 함께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민학군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출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행사에선 국방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인쇄 출판 기술 및 환경 변화, 민간 디지털 인쇄 환경 구축 사례 등 출판의 역사와 발자취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2부 행사에는 인쇄 분야 국가기술 자격의 현재와 미래, 인쇄 출판 교육의 새로운 방향 등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행사 마무리엔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2025년 출판단 품질 향상 유공자엔 국방출판지원단 소속 박상원 주무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더불어 출판단이 올해 처음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M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엔 777 사령부 소속 최희연 주무관이 대상에 선정돼 국방부 장관 상장을 받았습니다.
출판단은 국방 콘텐츠 플랫폼 기관으로서 교육용 책자와 보안 인쇄물 등 다양한 출판 콘텐츠 지원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황상민,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임무를 수행 중인 동명부대가 현지 주민과 우리 교민을 초청해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베레모를 쓴 동명부대 장병들이 히잡을 쓴 사람들에게 K푸드를 대접합니다. Is it good? 임무 교대를 앞두고 있는 동명부대가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남기기 위해 준비한 부대 초청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엔 레바논 6개 도시 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300명, 전규석 주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와 우리 교민 60명이 함께했습니다. 장병들과 주민들은 그동안 함께했던 퀼트와 재봉, 비누 제작 같은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을 살피며 서로의 행복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장병들이 직접 만든 K푸드를 즐기고 K-팝 공연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자 K로 이어지는 뜻깊은 화합의 장이 만들어집니다. Today was so rich. It made me want to go to Korea and experience the lifestyle and the culture. It was an honor to be here, and I'm really excited to watch the event here. First of all, it's appear very nice because the kids become happy. They take a gift at first, and they will watch something beautiful, I think. Children become happy because they take a gift.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for Taekwondo, for the coach, for everyone in your country. 특공무술과 태권도를 선보이며 우리 군의 뛰어난 기량과 절도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현지 주민 및 한국 교민을 부대로 초청해 행사를 실시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명부대는 대한민국의 군사외교관이자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레바논 현지 주민과 교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전투기와 함정, 드론이 뒤엉키는 첨단 전장, 통신이 끊기면 작전은 곧바로 마비됩니다. 이 순간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항제밍 안테나 기술인데요. K방산 기술로 완성된 장비가 어떻게 아군의 눈과 귀를 지킬 수 있는지 윤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적의 물리적 공격에 전자전까지 겹치면 아군의 감시와 항법, 통신이 마비돼 전력 전체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런 복합 공격 속에서도 항제밍 기술은 전파 방해를 견뎌내 아군을 지켜내는 방패입니다. 항제밍 안테나는 전파 속에서도 아군 신호만 또렷하게 골라내 작전 지휘 체계를 지켜냅니다. 쉽게 말해 적이 제밍을 걸어 드론이 멈추는 상황에서도 정상 신호만 뽑아내 드론이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널 스티어링 기술은 방해 전파가 들어오는 방향을 실시간으로 찾아내 차단하고, 빔 포밍 기술은 필요한 신호만 모아 받아들여 신호 수신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항제밍 시스템은 제밍 신호를 걸어내고 필요한 GPS 정보만 남겨서 미사일과 전투기, 무인기 어디서든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핵심은 적응형 배열 안테나 기술입니다. 여러 안테나가 동시에 신호를 수신해 제밍 방향을 계산하고 무효 영역을 만들어 방해 전파를 차단합니다. 저희 항제밍 장치는 제밍 상황에서도 정밀한 항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단일 제모뿐만 아니라 복수의 제모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위치와 항법 정보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현대화되고 진화하는 무기체계에 맞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항제밍 장치를 K방산의 또 다른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제밍 기술은 국내 전력 운용을 넘어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미사일 제조사 MBDA와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적 성능을 입증했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DQ마크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과 신뢰성을 공식 검증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성 항법 신호를 더 정밀하게 보정하고 전자전 공격 속에서도 끊기지 않도록 기술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수십 차례 재도전 끝에 확보한 성과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도전 정신이 만든 K방산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평가됩니다. 다남 시스템즈는 텔레메트리, 데이터 링크, 위성 항법 등 방산 분야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DQ 마크를 획득한 항제밍 장치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 여러 해외 업체들로부터 사업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남 시스템즈는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혹독한 재밍 속에서도 아군의 눈과 귀를 지켜내는 항재밍 기술. 작은 안테나 하나가 전장의 승패를 가릅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완성된 성과는 K방산이 세계에서 신뢰받는 이유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 자산입니다. K방산의 품격, KFN 뉴스 윤현수입니다.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지난 4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외교 슈퍼위크 기간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전작권 전환까지 한미동맹과 안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다양한 논의들을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1월 4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까지 10월 말부터 11월 초는 한미동맹에 굵직굵직한 현안이 쏟아진 외교 슈퍼위크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에이펙 기간 중 경주에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이 외교 슈퍼위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8월 25일 백악관 회담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회담에서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기조 아래 대미 투자 및 관세 협상, 조선 제조업 협력, 한미 기술 번영 MOU 등 다양한 상호 협력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논의된 많은 의제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였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의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 소식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 와중 11월 3일에는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MCM은 한미 양국 합참의장이 주요 군사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회의체인데요. 이번 회의는 동맹 현대화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군사협력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었는데요. 한미 공동 보도문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연간 평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회의 후에는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로 양측 합참의장이 전투기에 탑승해 연합 편대 비행을 공중에서 함께 지휘했습니다. 이번 지휘 비행은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같은 날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았습니다. 두 장관은 판문점 일대를 약 1시간가량 시찰하며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회담장도 둘러봤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JSA 동시 방문에 대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교 슈퍼위크의 마지막은 11월 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 장식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한미 장관이 한반도 안보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는 연례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이루어진 정상회담과 군사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종합하고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때문에 앞서 언급됐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안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고 국방협력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을 언급한 뒤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미사일과 사이버 등 핵심적 군사 능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방비 증액 합의도 언급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작권 전환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팩트시트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정확한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은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작권 전환과 국방비 증액 등이 맞물리면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데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 커질 전망인데요. 페거세스 장관 역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이번 외교 슈퍼위크에 이루어진 논의들이 한미동맹과 안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이작전사령부가 경북대학교에서 2025 미래 합동후방지역 전투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현대전에서 후방지역 안정이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안보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전쟁 양상에 대비하고 작전 개념 및 통합방위 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방사청이 서울 FKA 타워에서 2025 국방 반도체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K방산 육성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반도체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방 반도체 자립과 경쟁력 확보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하고 국산화와 민군 협력 기반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예년보다 쌀쌀하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철원은 영하 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사천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13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하여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